네, 오후장에 주목할 종목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들고 오신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의료관광 정부정책 확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을 주목해보자. 지금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기도 하겠고요. 또 저도 사실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심이 꽤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뭐 사실 요즘은 관리의 시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가을, 겨울 되니까 또 확실히 피부과에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주변에도. 네. 근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가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재생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아직 그걸 못 느끼시잖아요. 아직은 조금. 네. 제 나이 정도만 되면 좀 느낌이 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고미정 앵커랑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별로 따졌을 때 1000명당 성형외과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세계가 보면 0.01명 정도 되거든요. 1000명당.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형외과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1000명당. 비교하니까 정말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기과 지원에 대한 일반의 현황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일반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고, 전공의가 있잖아요. 네. 일반의는 말 그대로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의원, 병원 뭐 동네에 보면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의라고 하는데, 보면 가장 많이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가 현재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2023년도 9월 달까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2017년도에 대한 전체 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만큼 국내에서 의료 안에서도 이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상당 부분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국가별로 봤을 때 인당 미용 성형 건수를 또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당 미용 성형 건수도 한국이 가장 높게 형성됩니다. 사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뭐 안에서 난리가 났으면 지금 외모지상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또 한국이다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피부 미용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격해지는 피부가 개원 경쟁, 급기야 피부관리 오마카세까지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 넣으면서 뭐 원장님께 내 얼굴 믿고 맡기기, 뭐 거기에 뭐 100만원 실수, 200만원 실수 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홍보에 대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더 특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의료 관광에 대한 현황도 상당 부분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 의료 관광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그럼 누가 가장 많이 들어와서 이런 의료 관광을 받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본이 지금 18만 7천 명 정도 나왔었고요. 그 중국이 11만 2천 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의료 이용 학과를 보시면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 50% 이상이 성형외과와 피부과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따지면 결국에는 이제 홍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서울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권,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다 뭐 85% 이상이 의료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자료들이 다 보건복지부 자료거든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의료 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저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클래시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다시 한번 더 고가권역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보면 이제 21선과 5일선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맞물리는 양상들입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 자체에서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 번 더 형성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이런 지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결국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과 그리고 중국 국경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파마 리서치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는 양상들인데요. 외국인들은 꾸준한 매도를 보이는 반면에 파마 리서치 종목에 의해서 보면 9월 2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꾸준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파마 리서치라고 보고, 현재 신고가의 분위기를 좀 타고 있다가 잠시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신고가에 대한 흐름도 다시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전고점이 20만 1,000원이었습니다. 현재 19만 3,200원대 머물러 있는데, 현재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도 그렇고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9월 달까지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다가 네. 잠깐 조정을 받는 상태인데요. 클래시스와 또 파마 리서치 실적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수익률 탑5에는요, 9월 달에 소개한 종목들이 3개 정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봉 LS, 삼영, 그리고 WCP인데요. 또 9월 달에 소개한 종목 중에서 ASR 종목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를 해주신 네. 오스테오닉입니다. 오늘 8%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돈반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오스테오닉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또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해주신 네. 종목이 있죠. STX 그린로직스 오늘 아침에 9% 급등하면서 오전장의 거의 주인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오후장에는 조금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오스테오닉 그리고 STX 그린로직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이제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었는데, 이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뼈 골재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인 장벽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현재에 대한 증설 이후부터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사실 이런 뼈 골재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확보가 돼줘야지만 증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설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거래처와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이 이런 뼈 골재 관련된 선두권 나라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런 국산화에 대한 부분에서 오스테오닉이 다시 한 번 더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STX 그린로직스라는 기업이었어요. 물류 관련된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오전장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에 대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물류가 이슈가 되는 것이 미국 내 파업 이슈도 있지만, 그리고 중동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그냥 쭉 가는 증시면 몰라도 내일 또 휴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는 이런 물류 관련주 그리고 석유 관련주는 좀 더 테마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거 이제 2022년도까지는 그 의류 모델이 류승범 씨였어요. 그리고 2022년도 이후로는 이 회사가 돈을 좀 더 많이 썼습니다. 현빈 씨가 현재 광고 모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이제 이 현빈 씨 이미지가 좀 댄디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전까지는 약간 패셔너블한 부분에서 댄디한 스타일로 그만큼 이제 대중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였고, 사실 이 기업 내에서도 2024년도에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해졌던 것이 과거에는 남성복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약간은 여성복이라든지 또는 퀴즈류도 많이 팔리면서 재평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바로 2024년도 목표였습니다. 그런 구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하는 정책을 쓴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약 4,200원, 그 손절가는 3,27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고 오늘의 원픽은 감송 코퍼레이션입니다. 이상로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